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해외 영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처음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가졌던 큰 고민들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지, 또 이걸 봐주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 없어요. 제가 좀 허접한 그리고 전문적인 유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해외 영업 취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시다가 제 채널까지 오시게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위해서 아주 소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제가 되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실시간. 네. 자, 첫 번째는 이 자기소개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저한테 분명히 해외 영업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물어볼 텐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는 사실 간지나서 멋있어 보여서,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중문과를 나왔거든요. 물론 해외 영업 그쪽 무역 쪽을 하고 싶어서 중문과를 오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인문계로서 제가 또 비상경계인데 갈 수 있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죠. 자, 세 번째는 글로벌 시대니까 뭔가 기회를 좀 더 잡고 사업을 할 때에도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생. 네, 이거보다는 제가 먼저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보면 미생 봐서 있어 보여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자, 요즘에 특히나 실무 경험을 더 많이 원하는 추세죠. 이 실무 경험, 대학생이 어떻게 실무 경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능한 인턴을 하든 알바를 하든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저의 경험에 이 현란한 구라가 정말 구라 같으면 이제 진실이 되기 때문에 요런 플러스 알파를 붙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외 영업은 좀 다르잖아요. 일반 아르바이트 하거나 인턴에도 사실 특별한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직자들이나 취업센터 혹은 취업 사이트, 인사이트들 있죠. 여러 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 문제점은 뭐냐,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좀 현직자들 만나면 괜히 있어 보이는 듯한 얘기하고 자기는 저는 아직도 공감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상적인 얘기를 가능한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도 이제 멘토링 같은 거 그런 거 몇 번 나갔었는데요. 이제 워낙 해외 영업도 산업도 다양하고 이 회사도 다양하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기본적인 중요한 얘기들이니까요. 인성적인 거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건 당연한.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는 플러스 저의 좀 앞으로 제가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실무 경험. 저는 이런 거 한두 개만 얘기해줘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다음 스펙. 자, 스펙은 얼마나 쌓아야 될까? 해외 영업 경쟁자들은 정말 엄청나다는데 이 사람들의 스펙을 내가 어떻게 비벼볼 수 있을까? 해외 무슨 장기 거주 그다음에 4개국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던데,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학에다 한번 풀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인적성. 어떻게 내가 이제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학.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돼 있죠. 어학을 내가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만의 전략이 필요했죠. 자, 첫 번째로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자,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보기에 좀 거칠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면서 좀 잘 말하는.
이 무슨 뜻이냐면 지원 동기를 쓸 때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해외 주재원이셔서 뭐 이렇게 있다 보니, 아니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리다 보니 해외, 이건 너무 좀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진짜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다 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접용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뭐 적극적이고 뭐 열의가 있고 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자,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러 프로세스들을 리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챌린지해 보였고, 또한 일반 국내 고객들이 아니라 더 다양한 해외 고객들, 그 다음에 신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당연히 이 업의 본질상 다른 뭐 관리직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도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역량을 기를 수도 있고, 또한 회사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서 해외 영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음으로써 확실한 확신이 들었다. 요 정도 말이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정말 득석에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뭐 글로는 지금 잘 못 썼는데 한 이 정도는 좀 털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만 얘기해도 굳이 거기서 더 묻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았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해외 영업에 적합한 인재인가 다른 역량을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는 보통 한 요 정도로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잘 써먹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자, 실무 경험.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코트라 인턴을 했습니다. 자, 코트라 정도 무역관에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뭐 과외했는데 사실 이런 건 별로 제가 써먹을 게 없었어요. 해외 영업과는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는 일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상해에 가서, 저희 외삼촌께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인이 그쪽에서 사업을 하신다길래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지원서를 내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그냥 이미 거래선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물품만 공급하는 거라 뭔가 그렇게 챌린지한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일을 어떤 거 주기도 애매했죠. 왜냐하면 저는 한 6개월짜리 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비추를 해주셔서 고민을 했죠. 원래 목표는 이 중문과라는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서 좀 더 포인트를 둬서 이제 중국이 뭐 예를 들어서 대충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청두 이제 칭다오 아닙니다. 청두, 우리나라 말로는 성도인데 이 유비 그 초계 그 수도죠. 자, 근데 이 사천성에, 근데 여기가 이제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서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경험을 쌓고 동부의 심장인 상해에 가서 커리어를 쌓으면 좋지 않을까 했지만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너무 중국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거는 내 역량이 좀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국이나, 원래 미국이었는데 이제 좀 일하기가 힘든 그런 게 있어서 캐나다로 제가 틀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있다 왔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어요. 무역 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무 일을 할 수 있나 했는데 가보니까 자, 유학원 말과는 전혀 달랐고, 저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됐죠. 그래서 의류 매장,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류 매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필슨,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게 된 브랜드죠. 원래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몰랐는데 미국 브랜드 좋은 게 있습니다. 필슨. 자, 그 다음에 루츠라는 캐나다 현지 브랜드에서 의류 매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통신사, 폰팔이죠. 뭐 통신팔이 이런 것도 좀 해보고 방문 판매 같은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건 결국 잘 안 됐어요. 하여튼 이런 다양한 걸 좀 쌓음으로써 제가 이제 말 털 게 좀 생긴 거죠. 좀 표현이 고급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트라 청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중국의 현지 정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그냥 기사 퍼오기나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턴한테 그렇게 많이 시켜주진 않죠. 아니, 어떤 회사가 잠깐 5개월 있는 인턴한테 실무를 시키겠습니까? 학생인데. 그러면 뭐 현지 뉴스 작성하기, 그냥 번역하는 겁니다. 뭐 자기가 글감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저는 글감을 좀 짜내보긴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무역 전시회를 하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라 많이 안 할 텐데. 무역 전시회를 하게 되면 뭐 거기를 가서 기사를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거기 뭐 코트라가 주체가 되어서 한국 기업을 뭐 끌어들인다. 관리 정도 한 겁니다. 도와주고 의전. 자, 보통은 한 요 정도 업무에 치우쳐져 있어요. 좀 아쉽죠. 뭔가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어떻게 했냐? 자, 현지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안 했어도 내가 한 것처럼 좀 어떻게 뭔가 내가 좀 기여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자, 그러면 기여를 했다 하면서 여기에서 뭔가 물품을 팔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뭔가 정보가 부족했고 바이어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시장 정보를 좀 확보하지 못해서 한국 기업이 쩔쩔매고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뭐 이러한 업무를 하고 저러한 업무를 해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 요 정도면은 좀 그래도 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경험은 좀 쌓아요. 최대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에피소드를. 그 다음에 좀 더 플러스 알파 감성을 털어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약팔이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실무 경험. 이제 진짜 실무 경험이죠. 그것은 저도 이제 신입이지만 이제 신입이 끝나가죠. 계속 일을 하면서 제가 얻는 그런 실무적 경험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찍고 곧바로 제가 최근에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인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펙. 스펙 어떻게 준비하지? 일단 학벌은 고칠 수가 없죠. 학벌은 좀 고칠 수가 없어요. 이미 수능 보고 지금 졸업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지금 남은 학점은 최대한 많이 올려줘야 되겠죠. 적어도 3점대 중후반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어학은 제가 당시에는, 요즘에는 뭐 점점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겠지만 당시에 왠지 이 영어는 기본이고 당연히 해외 영어는 기본입니다. 이게 정말 뭐 로컬이라고 하죠. 네이티브는 약간 요즘에는 이제 이거 좀 인종차별적인 말이라고 해서 원주민 차별적 로컬 정도가 아니어도 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인가요? 발음이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전화해서 좀 뭐 잠깐 절 때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냥 의사소통 통하고 내가 원하는 거 고객한테 말하고 고객이 원하는 걸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자, 발음이 좋으면 뭐 더 좋고 어학 성적이 좋으면 좋겠죠. 어학은 뭐 토익은 900점 이상이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중국어를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약간 플러스 알파 나만의 감성. 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여튼 영어, 중국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빠른 시간 내에 이것들을 내가 특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화나 뭐 경험을 많이 쌓았다,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도 뭔가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좀 더 어필했던 겁니다. 그래야지 특기자들, 뭐 해외대 나온 애들이랑 비벼서 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나요? 잠깐. 스펙. 네,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 한번 올려봤고요. 바로 다음 영상은 실무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